오늘은 국부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부론은 스코틀랜드 태생의 아담 스미스에 의해 1776년에 쓰여졌는데 원 제목은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입니다. 번역을 해보자면 국가의 그러니까 국부죠. 국부의 원인과 본성 혹은 자연스러운 것 속으로의, 그러니까 에게로의 질의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혹자는 아담 스미스가 중노동이 아니라 핀과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이 책에서 예로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이 국부론이란 책이 매니팩처 시대의 책이라고, 그러니까 매니팩처 시대라는 것은 공장제 수공업을 뜻하는 것이죠. 공장제 수공업 시대를 뜻하는 것인데, 공장제 수공업의 시대를 뜻하는 것인데 책이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런 책이라고. 하지만 18세기 후반 산업혁명과 결부되면서 아담 스미스는 고전파의 시조로 이야기되며 그의 책 국부론은 중요한 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분업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으로 아담 스미스 이후에 있었던 그 경제학자였던 멜더스적 상황, 즉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인구 증가 속도가 식량 증가 속도보다 빨라서 암울한 미래를 전망할 수밖에 없는 멜더스적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오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부론에 의하면 국부는 중상주의 시대에 말하고 있던 그 국부라는 것은 귀금속의 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국부라고 하는 것은 노동, 그리고 숙련된 노동에 있다고 아담 스미스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핀 매니팩처에서 분업을 안 할 때보다 분업을 하면 약 4,000배 정도의 생산 증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또 상인과 제조업자들이 높은 임금에 대해서는 크게 불평하면서도 높은 이윤의 나쁜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며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가격과 시장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연가격 그리고 시장가격이 있다는 거죠. 자연가격이 있고 시장가격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하면서 자연가격은 모든 상품들이 끊임없이 끌려가는, 말하자면 중심가격이라고 말하면서 시장가격이 자연가격보다 훨씬 높게 유지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보다 훨씬 낮게 인하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게 되면은,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게 되면은 시장 가격이 자연 가격보다 높게 유지되고, 또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게 되면은 시장 가격이 자연 가격보다 낮게 인하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 가격은 그 상품을 시장으로 끌고 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지대, 임금, 이윤의 가치 총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자연 가격은 자연스러운 이치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지대, 임금, 이윤의 가치 총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 스미스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대는 상품 가격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대는 상품 가격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임금은 노동에 의해서 주어지고 이윤의 논리는 예를 들어 자본의 소유자는 거의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윤이 자기 자본에 정비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 이윤은 노동임금과는 전혀 상이하고 전혀 다른 원리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은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10%인 상황에서 투자 자본이 7천만 원이라면 기대 이윤은 7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알파이고 700만 원 플러스 알파이고 7억이 투자 자본이라면 7천만 원 플러스 알파가 기대 이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그 자본의 그 이윤의 논리는 그 후에 고전파 경제학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리카르도가 등장한 이유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카르도가 등장한 이유는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의 논리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19세기 초에 리카르도는 짐승을 잡는 것이 노동이라면 짐승을 잡는 데 필요한 활을 만드는 것도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동이 가치의 척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적극적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이 가치의 척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윤이 거의 아무런 그러니까 자본 소유자가 거의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한다면 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일을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리카르도가 이런 다시 말해서 그 활을 만드는 것도 짐승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활을 만드는 것도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동은 가치의 척도다.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노동의 가치 척도라는 그런 그 리카르도의 그 노동은 적극적 가치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고전파 경제학은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즉 그리고 이제 그 아담 스미스는 노동 생산물은 반드시 노동자에게 귀속하지 않고 반드시 귀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노동자에게 다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노동자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데 노동자에게 다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자본 소유자와 나누어야 하며 추가적인 노동 이것이 자본의 이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의 마르크스는 노동이 임금, 이윤, 지배라는 상이한 형태로 분해된다는 아담 스미스의 견해를 상품 가치에 대한 스미스의 심오한 파악이라고 부르고 이게 심오한 파악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금, 이윤, 지대가 각각의 특수한 원리에 의해 규정돼요.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이죠. 설명했던 것처럼 특수한 원리에 의해서 임금, 이윤, 지대가 규정되어지는 것이죠. 특수한 원리에서 규정되어서 상품 가치를 구성한다는 아담 스미스의 견해를 상품 가치에 대한 피상적인 파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쓰여졌던 자본론을 보면은 19세기 후반에 쓰여졌던 자본론을 보면은 18세기 후반에 쓰여졌던 국부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극복하고자 노력한 체계가 그러니까 자본론에서 극복하려고 노력한 체계가 바로 국부론이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부론에는 이 밖에도 많은 내용이 쓰여져 있지만은 제가 쟁점이 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를 시조로 하는 고전파 경제학과 마르크시즘 사이에서 쟁점이 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국부론의 이야기를 했는데 부족하지만 이만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